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스티븐 연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코미디 세계에 발을 내디뎠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길고도 험난했던 그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어릴 때 스티븐 연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집에서는 한국인으로, 밖에서는 외국인으로 취급되다 보니 소속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한 신문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의 90% 이상이 나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한국계 미국인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느냐며 잔소리를 하셨고, 거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곳에 있느냐는 시선에 시달렸을 스티븐. 누구에게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기분은 그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티븐이 가장 존경하는 배우 존조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나에게 너무 미국답지 않다고 말하고 부모님은 넌 한국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이 혼란의 연속이었죠. 스티븐도 5살 때 한국을 떠나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성격이 달라질 정도였죠. 미국에서는 동양인이 활발하게 행동하면 미국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받았고, 수줍음이 많아야 동양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시끌벅적하고 활발했던 어린 스티븐은 어느새 조용하고 친절한 아이로 변해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이 진정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었던 곳은 지방고교와 한인교회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범죄율이 높았던 흑인 동네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셨고, 한국인 부모들은 모두 위대나 법대 진학을 권했죠. 스티븐도 부모님의 기대를 안고 대학 진학을 준비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사람으로 인해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날 유명한 코미디언 조던 클래퍼였습니다. 당시 조던은 스티븐과 같은 대학에서 연극 동아리를 이끌고 있었는데 친구를 따라 조던의 공연을 본 스티븐은 순식간에 코미디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1년간 코미디를 준비한 끝에 그 동아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는 시카고로 건너가 아시아계 미국인만으로 구성된 코미디 그룹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그룹이 바로 그의 커리어의 첫 전환점을 만들어주었죠. 시카고에서 경험을 쌓은 스티븐은 곧 미국 코미디계의 명문 극단으로 꼽히는 세컨드시티에도 합류하게 됩니다. 이곳은 스티브 카렐, 빌 머레이 같은 전설적인 배우들을 배출한 역사 깊은 극단으로 현재까지도 미국 코미디계 3대 극단 중 하나로 손꼽히죠. 스티븐은 이곳에서 짧지만 강렬한 순간들을 누리며 할리우드 스타가 되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세가 되던 해, 그는 배우 지망생들의 꿈의 무대인 할리우드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첫 TV 출연 기회를 얻게 된 건 다름 아닌 전설적인 시트콤의 단역으로 캐스팅되었기 때문이었죠. 바로 12시즌까지 방영되며 미국 전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했던 그 전설의 시트콤 빅뱅 이론, 더 빅뱅 시어리입니다. 스티븐은 비록 15초 남짓한 짧은 등장이었지만 국민 시트콤에 얼굴을 비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 출연 이후 스티븐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짧은 배역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조금씩 밟아나간다면 언젠가 주 조연급 역할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할리우드의 보수적인 방송계는 그에게 여전히 쉽지 않은 장벽을 세웠습니다. 어느 오디션에서였는데 이분 분량의 독백을 훌륭히 소화한 후 심사위원들은 칭찬을 늘어놓더니 갑자기 지금 했던 연기를 어색한 아시아인 억양으로 다시 해보라고 요구했죠.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할리우드에서 아시아계 배우를 캐스팅할 때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곤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설픈 영어 발음은 물론 동양인 특유의 우스꽝스럽고 무술을 좋아하는 이미지로 캐릭터를 묘사하는 편견은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백인 배우가 동양인 분장을 한 채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위 일본인 캐릭터인데 누가 봐도 백인 배우가 분장한 게 티가 팍팍 나던 장면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이러한 편견은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성룡, 이연걸 같은 홍콩 배우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인은 무술인이라는 또 다른 고정관념이 형성된 것이죠. 성룡이 할리우드에 진출해 토크쇼에 출연할 때마다 제작진은
동굴 속 원숭이처럼 무술 시범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그가 진절머리가 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스티브는 이 모든 편견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맡을 수 있는 건 이런 편견 덩어리 같은 역할밖에 없는 걸까? 깊은 낙담에 빠졌던 그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시아인만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이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 오디션에서 그는 인생 캐릭터를 얻게 되는데 바로 좀비가 창궐한 세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워킹데드, 더 워킹데드에서 글렌 리라는 캐릭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대 초반까지 할리우드에서는 아시아계 배우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킹데드 위 글렌 리 역은 달랐습니다. 스티븐 연은 이 캐릭터를 위해 매주 수백 페이지의 대본과 원작 코믹스를 분석하며 글렌이 처한 심리와 상황을 온몸으로 체득해 나갔습니다. 드라마 첫 등장부터 그는 단순한 서브 캐릭터를 넘어 생존자 그룹 내의 믿음직한 조력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리즈 중반부, 글렌은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 주인공 릭과 함께 핵심 결정을 내리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시즌3에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장면은 워킹데드 사상 가장 클라이맥스에 손꼽힙니다. 이때 스티븐이 보여준 연기력은 단순한 좀비 서바이벌 드라마를 넘어 인간 드라마로서의 무게를 더해주었습니다. 글렌 리 역으로 스티븐이 받은 사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10시에 방영되는 케이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시즌5A가 방영될 때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시청자가 몰려들어 역대 케이블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워킹데드는 당시 TV 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고 글렌 리는 미국 매체가 꼽은 최고의 아시아계 캐릭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의 사랑은 스티븐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미국 주요 토크쇼 출연 요청이 쇄도했고 다양한 TV 광고와 브랜드 캠페인에도 그의 얼굴이 등장했죠. 그는 한 토크쇼에서 방치되어 있던 판문점 유적지를 방문하며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에피소드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한국식 찜질방 문화를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영어 중심 콘텐츠인 미국 TV에서 찜질방을 집중 조명한 건 최초였고 이는 한국 문화 홍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이 스티븐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워킹데드는 냉정한 비즈니스이기도 했습니다. 시즌7 방영을 앞두고 제작진은 예고 없이 글렌 리의 퇴장을 결정했고 글렌의 최후 장면은 전 세계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실제로 캐릭터 하차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는 워킹데드 보이콧 해시태그가 퍼졌고 시즌8 시청률이 급락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워킹데드에서 글렌이 떠난 후 스티븐은 잠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2017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옥자의 한국계 미국인 역할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틸다 스윈튼, 제이크 질레놀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했죠. 스티븐은 영화 속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옥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계 미국인 청년을 연기하며 코미디 요소와 진지한 드라마를 오가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옥자 공개 직후 한국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 작품의 화제성은 넷플릭스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에 과감히 투자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이후 킹덤 오징어 게임 같은 글로벌 히트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은 한국 콘텐츠의 세계화에 일조한 주역 중 하나로 평가받게 되죠. 이후 스티븐은 한국과 인연을 더 깊게 이어나갑니다. 2018년에는 이정재 감독의 버닝에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그는 한국어 대사를 전부 소화해야 했습니다. 유아인과 호흡을 맞추며 영어권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어 대사 100연기를 선보인 것이죠. 스티븐은 대사 암기에만 몇 달을 투자했고 현장에서는 발음 교정을 위해 한국인 스태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국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호평을 받으며 할리우드 배우가 한국 영화를 진지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흥행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버닝은 평단 찬사를 받았으나 박스오피스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럼에도 칸 영화제 출품작 중 최고 평점을 받은 걸로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스티븐은 이 영화로 인해 할리우드 배우도 한국 영화의 언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19년 스티븐은 또 다른 한국계 미국인 스토리를 다룬 영화 미나리의 주연으로 발탁됩니다. 이 작품은 이민 초창기 가족의 고군분투를 그린 영화로 특히 아버지 역을 맡은 스티븐은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며 아버지와 아들의 세대 갈등을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촬영 도중 스티븐은 자신이 자란 미국 교포 가정의 어두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캐릭터의 감정선을 살렸다고 합니다. 미나리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윤여정 배우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스티븐 연은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와 한국 양쪽에서 인정받는 몇 안 되는 배우가 되었다는 점에서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내고 있죠. 2025년 개봉 예정인 디스토피아 스릴러 미키 7에는 틸다 스윈튼,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출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를 맡아 다시 한번 한국어와 영어를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스티븐의 여정은 아시아계 배우는 제한된 역할만 맡는다 는 오랜 편견을 깨부수고 다문화 다언어 배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외로웠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 덕분에 오늘날 많은 후배 배우들이 더 자유롭게 활약할 수 있게 되었죠. 스티븐은 워킹 데드에서 글렌 리로 주목받은 뒤 봉준호 감독의 옥자, 이정재 감독의 버닝, 리 아이작 정 감독의 미나리를 통해 한국과의 인연을 잇고 있습니다. 옥자, 촬영 당시 스티븐은 영어권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식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 배우 스태프가 전하는 뉘앙스를 몸으로 익히며 문화 간 소통의 중요성을 절감했죠. 버닝에서는 대사 전부를 한국어로 소화했고 발음과 억양을 매만지기 위해 매일 한국어 학습에 매진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할리우드 배우도 한국 콘텐츠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미나리에서는 이민 1세대 아버지의 시선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이민자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고락을 직접 상기하며 몰입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오가는 연기는 두 문화 사이에서 성장한 그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냈죠. 스티븐은 장거리 연애 끝에 한국계 미국인 파트너와 결혼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었듯 그는 두 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며 가족의 뿌리를 이어갑니다. 가정에서는 한국어로 아이들에게 동요를 들려주고 동시에 영어 동화를 함께 읽으며 양쪽 문화 모두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최근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어느 날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스티븐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혼란을 반추하며 같은 고민을 짊어질 다음 세대에게 주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2025년 개봉 예정인 미키 7, 이키 7는 스티븐이 틸다 스윈튼, 마크 러팔로 등과 함께 출연하는 SF 스릴러입니다. 이번에도 한국계 미국인 캐릭터를 맡아 영어 대사 중간중간 한국어를 섞어 쓰는 세세한 연기로 다언어 배우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로케이션 촬영 중에는 현지 스태프들에게 한국식 호칭 문화를 직접 설명하며 촬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문화 앰베서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언어와 문화의 경계는 내가 노력으로 넘을 수 있는 것들이라 말하며 이후에도 할리우드 대작과 한국 독립영화 사이를 오가며 다양한 캐릭터에 도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스티븐은 이제 배우를 넘어 후배 아시아계 배우들의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매년 아시아계 배우 서밋, 아시아 퍼시픽 액터스 서밋에 초청 연사로 참여해 자신의 성장기와 오디션 팁을 나누고 있죠. 내가 겪었던 차별과 편견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가 그래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 컬러풀 브릿지를 설립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에게 연기 워크숍을 제공하고 언어와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에게 정체성 수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에 매일 짧은 한국어 메시지를 올리며 한국 팬들에게 직접 감사합니다를 전하죠. 국내 팬미팅에서는 떡볶이, 김밥, 치맥 같은 한국식 제식 메뉴를 직접 준비해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제 커리어는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온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연의 여정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출발해 문화 간 소통의 다리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문화 모두에서 사랑받는 배우이자 멘토로 자리 잡았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